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낮에도 얘기했는데 2주년 법회 출판 법회 잘 상대에 맞춰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정진 8일째 그 임재록에 있는 만약 수행해서 부처 되기를 바란다면 부처가 도리어 생사해탈을 막는 큰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임재선사가 하신 말씀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거사님 수행해서 부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부처 자리는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자리라서 뭐 수행을 한다든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말이 붙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만 그대로 이 자리 하나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을 굴려서 연불도 하고 또 절도 하고 또 주문도 외우고 참선도 하고 법문도 듣고 그러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이름을 굴려야 되는데 수행에 매여버리면 안 됩니다. 본래 우리는 부처자리입니다. 본래 공성입니다. 본래 허공성입니다. 자, 오늘까지만 지금 이 교재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둘째, 넷째 마디 선 이야기 할 때는 그 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출판된 책으로 하겠습니다. 11쪽이요. 11쪽에 뭐부터 읽냐면
질문에 예 선생님 저도 진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만 이것을 알겠습니다. 그 자성을 보살님하고 정혜월 보살님 좀 읽어주실래요? 예, 선생님, 저도 진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걸 왜 다시 읽으라고 하냐면 그 백봉 선생님의 그 큰 특징입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 저도 진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법이 없다는 거죠. 본래 우리가 그 이때까지 그 지금 한국 불교에서 우리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다. 공부하는 거 어렵다. 특히 일반 제가자들은 아예 이 생에서는 못한다. 이 생에서는 못한다. 또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 몸 받고 남자 몸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또 남녀 차별이 또 있어요. 승거와 석가만 해도 차별이 있는데 남자 여자를 또 차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들이 자기를 더 차별해. 저도 여자지만 여자는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사람으로서인 여자, 사람으로서인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에 남자 몸 받아서 출가해서 공부해야지 이란단 말입니다. 또 안 되면 내가 아이 다 키워놓고 돈 다 벌어놓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으면 그때 가서 공부해야지. 그때 가서 공부됩니까? 그때 가면 육신이 늙어서 안 돼요 또. 하고 세상살이가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요. 이 파도가 한번 밀려오고 나면 그 다음 일이 안 생길 것 같지. 세상살이가 일의 연속이 사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가 4대가 살았으니까 이 일 사람이 10사람이 사니까 바람 잘 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괜찮겠지 이래 생각을 안 합니까? 근데 좀 있으면 또 일이 생겨.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파도 이렇게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쉼없이 오잖아요. 이 파도 오면 끝이 날 것 같지만 그 다음 파도가 또 오거든. 그 다음 파도가 또 오거든. 그러니까 늘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오되 그 파도를 잘 타고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일이 끝나면 좀 안 오겠지 이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공부해야지 저렇게 하고 나서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이 공부는 본래 시간이 없는 자리라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네가 꼭 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다. 이것이 아마 그 백봉 선생님이 일반 제가자들에게 해주는 엄청난 메시지일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보림선언에 왔으니까 뭐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러지요. 다른 데 가면은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석가세존이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유마거사가 됐는데 우리가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석가세존은 석가세존이고 유마거사는 유마거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석가세존과 유마거사 같으신 분은 특별한 분들 아닙니까? 유마거사가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석가세존이 나오는 허공이 따로 있고 우리가 나온 허공이 따로 있습니까? 중생이 부처되는 겁니다. 부처도 미하면 중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치적으로는 허공이 하나니 다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합증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시달다 태자가 성불했어요. 시달다 태자가 성불할 때 그 전생 수급 동안에 유루공덕 무루공덕을 무수히 쌓으셨다 말이죠. 그 결과로 이런이라 하고 딱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러니 우리도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머리털만큼도 거짓이 없습니다. 마야 부인의 뱃속에서 나와서 턱 7발자국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는 말을 했는데 그때 누가 했느냐? 여러분이 했네. 경이 틀렸어요. 예, 저희들이 했다고요? 그때 석가세존도 같이 했지. 그 당시엔 석가세존도 발가숭이, 여러분도 발가숭이라서 여러분 불교를 믿으려면 절대로 둘러보지 마세요. 둘러보면 도깨비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닫는 깨달음은 부처님의 또는 특별한 사람의 유마고사나 이런 특별한 분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바로 허공성. 나는 허공성이다. 허공성으로서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둘러보면 도깨비 불에 떨어진다. 우리가 둘러 안 볼 수가 없어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게 이미 둘러보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 저것이 없다. 또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런 것도 다 둘러보는 겁니다. 모든 모습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둘러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둘러보면 안 됩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허공이 하나인데 왜 둘러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면 차별현상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그 말이지. 그러나 차별현상도 하나의 허공성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들어앉을래야 들어앉아지질 않아요. 무의미하거든요. 차별현상이 진짜라면 나중에 지옥에 갈 값에 들어앉겠지만 차별현상도 진짜가 아니네. 전부 허공성이네. 우리가 허공성인지 뻔히 알면서 어찌 들어앉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하니 여러분들 어떻게든 일도양단하십시오. 예. 허공성인 줄 알면 들어앉지 않겠죠. 공성이 그것이 통빈 성품이면 들어앉지 않겠죠. 선생님 말 맞다나 들어앉을래야 들어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허공성인 줄 몰라.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아까도 난을 얘기했지만 이 자주색이 본래 실체가 있는 자주색인 줄 알아. 진짜인 줄 알아 이거를. 이것이 바로 자주색이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런 모양과 이런 색깔을 나타낸다. 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라고. 알고 이것을 빈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러거든. 여기 지금 내 눈에 인연대가 있는 모든 내 안이빛을 신이고 색성향미 축법이 딱 이렇게 했지만 전부 진짜로 알아.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 전부 진짜인 줄 알아. 아, 이것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정말로 이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둘러보지 않는 것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선생님 그게 말씀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우리가 누리의 진리를 몰라서는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칩니다. 누리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온 곳을 모르니 가는 곳을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전부 도깨비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부 듯하는 도깨비를 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째서 도깨비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듯하는 이걸 진짜로 알아서 도깨비 노름하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숨을 거둘 때 장탄식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듯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성품과 관계를 연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답이 곧 나옵니다. 예, 앞에 거 보면은 앞에서 말한 성품과 경계를 연상하라고 말해 페이지 11의 제일 위쪽에 보십시오. 허공이 하나니 진리는 하나다. 그 성품을 인식하면 경계 따로 없는 거이. 그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 따로 있을 생각. 성품과 경계가 내가 이거를 봐. 이거를 보면 지금 난을 보면 난이 따로 있고 보는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난을 보는 것이 곧 나라.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난이 있고 내가 있다라고 차별상의 모습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자성이 없는 것이라. 내로 허공성이라. 내 몸뚱이가, 내 눈이. 내가 이 몸뚱이가 그냥 공성이라. 저것도 공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는 놈이 보이는 놈이라. 그 자리에서 차별상을 놔두어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저 난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이 몸뚱이도 자성이 없고 보이는 저것도 자성이 없어.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실체가 없는 물건이에요. 저것도 실체가 없는 거. 그러면 보는 놈하고 보이는 놈하고 둘인가요? 두 개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뭐든지 허공에 대입해서 보라. 하나로 보라. 하나로 잘 안 봐지죠? 하나로 안 봐집니다. 왜? 모습에 들어앉아 있거든. 이 점이 그렇게 어려운 점이래. 이 점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한다 할 것이다.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냄새 맡는 모든 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색성, 향, 맛도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촉감, 이렇게 딱딱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모든 촉감, 이런 것들도 전부 변한다 할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전부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그렇게 돼야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 모습이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조대사님 같이 응무소주 이생기시면서 한방에 가시면 몰라도 우리는 벌써 여기 앉아서 다 하거든. 응무소주 이생기시면 색성향 미축법에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가 내다 해서 이미 저 밑에서 딱 다져놓고 있어. 그 위에서 뭐라고 자꾸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동시에 누가 봐? 몸뚱이 내가 봐. 듣는 동시에 누가? 몸뚱이 내 귀가 들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그 소리도 변한다 할 것이다. 내 이 몸도 변하고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휴지통 오른쪽에 놨다. 휴지통 오른쪽에 놨다. 자꾸 해야 돼. 휴지통 오른쪽에 놨다. 휴지통 왼쪽에 60년 동안 놔놨어. 그걸 오른쪽에 옮겼어. 휴지 잘 버리려면 휴지통 오른쪽에 놨구나. 휴지통 오른쪽에 놨구나. 그래서 그냥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런 모든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변하고 할 것이구나. 머물지 않는 거. 머물지 않는 거. 머물지 않아야 무아가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전 조선인들은 그만두고라도 석가세존이 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섭존자도 됐고 아란존자도 됐고 28대 33조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효대사도 됐고 구설거사도 됐고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됐는데 우리라고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 사람들 전매 특허가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 중국의 영주 아가씨 참 굉장합니다. 아버지보다 나을지도 모르죠. 우리나라 월명 아가씨 전부 다 굉장합니다. 예. 백홍 선생님은 참 외롭게 길을 가신 분입니다.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 깨달음의 길로 간다는 거는 안 된다 하고 하는 시절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 있어서 제가자는 전부 2등 시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40여 년 전 당시에도 견성 어렵지 않다고 했거든. 너가 제대로만 알려주면 너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백봉 선생님을 그걸 뭐라고 하지? 사도라고 하나?
외도라고 하나?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다니까요. 근데 백공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바르게 알려주지 않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했거든. 전부 지식인들인데 요새 다 지식인들인데 바르게 알려주면 그냥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이거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읽고 있는데 보림선에는 와서 이거를 읽으니까 이상이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한테 가서 와 이거 뭐 석가세존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고 그 사람들 전매 특허가 아니다 이러면 니 미친나 이런 이거 진짜. 그러니까 전매 특허가 절대로 아닙니다. 유마거사나 석가세존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왜? 그분과 나가 똑같은 공성의 당처를 가지고 있다. 똑같이 그 당처가 공성이라. 근데 우리 좀 겁이 나지요. 김계숙 보살님 겁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쫄아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원죄로 쫄고 불교에 가면은 업으로 쫄아버려 사람을. 그래갖고 물러 사람을. 근데 본래 업이라는 것도 물론 자기가 지은 거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비었다. 그 성품이 공성이라는 걸 알 때 업이 녹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업을 녹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자꾸 업으로 올가매버려. 그게 부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만만한 사람 같으면 좀 괜찮은데 부처님하고 유마거사하고 같은 급수라고 해놓으니까 좀 쫄기는 쫄아요. 그지요? 우리가. 그렇지만 어떻게 한 개 딱 믿는 바가 있어. 뭐가 믿느냐?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이거를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이 되니까 미안해서 사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문제 절대로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사양하면 그거 참말로 바보입니다. 이건 부모한테도 양보하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도 나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나부터 먼저 하고 아버지 어머니 구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몸을 1000토막 만토막을 낼 수 있어도 이곳은 양보 안 됩니다. 어째서 양보할 수 없습니까? 이건 절대에 속하는 겁니다. 친구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나부터 해놓고 사랑하는 자식 구하는 법입니다. 내 육신을 달라면 육신까지 줄 수는 있지만 이건 줄 수 없습니다. 이 공부는 줄 수 없습니다. 왜 줄 수 없습니까? 절대에 속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성 문제를 파악하려는 것이지만 말이죠. 이 수단 방법도 절대에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한번 이 기회를 놓치면 어느 때 다시 사람의 몸을 받을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부는 절대에 속하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성 문제를 파악하려는 것이지만 수단 방법도 절대라야 된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도.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공부하는 수단 방법을 그냥 만약에 결국은 모든 수단 방법이 절대에 속하죠. 절대 그 자성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해를 시켜서 연불을 해도 연불선이 되면은 절대가 되죠. 그 수단 방법이. 그렇지만 연불하는 자와 부처님과 둘을 떼놓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하는 자가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연불선이 되도록 하지 않고 연불과 연불하는 자를 따로 떼놔버려. 그러니까 그게 절대로 되지를 않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새말기 공부 방법은 바로 이 절대의 자리에서 낮춘 상대를 굴리는 거거든. 절대의 자리가 절대의 자리에서 낮춘 상대를 굴리는 거거든. 그래서 수단 방편이 절대적이야 되며 또 공부도 바로 이 공성의 절대적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습이 없다는 말입니다. 텅 비었다는 말입니다. 청정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절대적이라는 말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언제 다시 기약을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참 간곡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은 그다음에요. 예, 선생님 명심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상대성을 그대로 물론 상대성은 거짓이지만 그대로 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행을 해 나간다면 부처되는 것은 약속한 겁니다. 보증수표입니다. 예. 그 말할 것 그 없이 잠깐만요. 부처되는 보증수표네요. 원래 우리가 부처지만 원래 부처니까 부처가 될 수가 있지. 부처가 아니면 부처가 될 수가 없고 중생이면 왜 부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부처되는 보증수표가 무엇이냐? 지금 여기 보면 부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부처 자리에서 낮춘 이런 모습을 굴리는 것이 보증수표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새말기죠.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공성, 허공성인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하는 거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보는 거죠. 이 지금 부처되는 보존투표 이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정말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거 안 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똑같이 얘기하니까 똑같은 말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닌데 보이거든요. 그죠? 눈이 보이는 것이 아닌데 보거든요. 그러면은 보는 놈이 누구지? 이런 의문이 날 거라요. 지금 눈이 보는 거 아니면 보고 있잖아. 지금 이런 사물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는 놈이 누구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게 돼 있어요. 눈이 본다 이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귀가 듣는다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왜라는 질문이 안 나와. 근데 만약에 몸뚱이가 진짜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게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 봐. 소리를 들어. 냄새를 맡아. 생각을 해. 이러면 몸뚱이는 허망한 것인데 변하고 허망한 것인데 이게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보는 놈을 물어.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까? 김계수 권사님. 근데 몸뚱이가 무정물이 아니고 내가 하면은 이런 질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내가 귀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귀로 들어. 근데 내 귀가 이게 무정물이야. 귀가 듣는 것이 아니야. 이 마이크로 해야 되겠다. 요 마이크가 내 소리를 받아서 증폭을 시켜서 크게 들리시잖아요. 지금. 근데 요 마이크는 지가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예? 요 마이크는 지가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마이크가 말을 한다고 해요. 마이크는 내 목소리를 증폭하는 기계라. 지금 내 입도
마찬가지라 마이크하고. 입이 말은 해. 하는데 마이크가 지가 말하는 걸 모르듯이 입도 지가 말을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입이 몸뚱이가 무정물이구나. 이거를 알려면 또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걸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니까 아, 이것이 정말 무정물이겠구나.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말하는 놈이 누구지?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입은 지가 말을 하는지 몰라. 생각을 하는 줄 몰라. 뇌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기관. 그냥 생각을 해. 누가 생각하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어머, 누가 생각하지? 누가 생각하지? 하고 묻는 놈이 바로 생각하는 놈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행운보살님도 이해되시죠? 묻는 놈이 묻는 놈이 말하는 놈이 묻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성을 보살님. 이것이 탁 한 번만 마음에 확 와닿으면, 확 와닿아 버리면, 아, 내라는 것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보고 듣고 말하는 바로 이 성품짜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영명연수선사의 공부 방법에는 보면 식심을 1번으로 치고 있거든요. 영명연수선사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5단계로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식심이란 말이에요. 식심. 마음을 먼저 알아.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라.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뭐더라? 몸뚱이 무정물인 거 알고 무식해서요.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제가 봐가지고 저번에 우리 영명연수선사 뽑았는데 그지? 하여튼 우리 여기서 오온이 공했다. 오온이 공인가 4대가 공인가 하여튼 그래.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아공법공이에요. 아공 내가 전에 비었고 법이 비었다. 그 다음 5번에 경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식심이라고 해서 진짜와 가짜를 먼저 구별을 해라. 무엇을 진짜와 가짜라고 하느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네 마음인데 네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은 망심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1번에 여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1번에 우선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알아야 이게 나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성품이 마음인 줄 알아. 보는 놈이 누구지? 하고 보는 놈과 묻는 놈이 둘이 아니라 그래서 보는 놈, 듣는 놈, 말하는 그 놈이 그러니까 그 성품이 바로 마음이구나. 말로 하자면 진짜 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려면 몸뚱이가 무정물인 게 나는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진짜 내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면 몸뚱이가 무정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텅 빈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게 공이라는 거는 실제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대나 고온이 색성향 미촉법이나 이게 사대가 지수화풍이 전부 실제는 실체가 없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려면 몸뚱이 무정물인 걸 알면은 이게 다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그래서 내라는 것이 빈 것이구나, 없는 것이구나. 법이라는 것이 일체만법, 모습이라는 것이 전부 빈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알면 바로 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백공생교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다. 요거 두 개를 먼저 알아야 새말기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무정물인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몸뚱이가 무정물. 몸뚱이 무정물. 이거를 알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내라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상대성을 그대로 불려. 상대성은 거짓이지만 그대로 이름뿐인 모습을 굴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행을 해 나간다면 부처되는 것은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실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벌써 이만큼 되면 누리의 진리도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몸, 사람의 몸도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파악되면 그때 내 성품을 아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성품이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안 될 것 뭐 있습니까? 업이 너무 두터우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다가 중간에 오지 않을는지도 모르죠. 그건 또 별 문제입니다. 네, 우리 그때 선생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왜냐면은 뭐 네가 허공성이다, 뭐 이거 진짜 네가 아니다, 뭐 맨 말씀하신 맨 그 말씀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 듣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건 최상승 법문이라 이거는 지혜가 좀 있어야 받아들인다.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 13쪽에 한번 보십시오. 누리의 진리. 누리의 진리가 뭐가 누리의 진리입니까? 뭐를 누리의 진리라고 이때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은거사님? 예.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우리 이거 하나로 가는 겁니다. 나는 허공성이다.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우리의 몸, 사람의 몸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이랬네요. 행공보살님. 우리의 몸, 사람의 몸도 어느 정도까지 파악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파악됐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몸이 어떻다는 겁니까? 화미경 이렇게 바라보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정물이다. 무정물이다.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무정물인 것을 알면은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내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몸뚱이를 무정물이라고 하면 내가 있는가? 우리는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왜 어려냐면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있다 해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있다 해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백봉쌤한테 딱 오니까 내가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점이 잘못된 걸 알았냐면 내가 이따에서 출발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이따에서 출발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나? 왜? 본래 내가 없거든. 본래 내라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이따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미 이게 잘못됐어, 길이. 이미 잘못돼 버렸어. 그러니까 바로 본문을 듣고 하니까 진짜로 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가? 진짜 내가 있는가? 진짜 내가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냥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짜 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이것을 알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내가 이따에서 출발한다는 걸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백봉 선생님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했을 겁니다. 아, 나는 내가 이따에서 출발을 하고 있었구나. 출발을 하고 있었구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매일 저녁 이렇게 온다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사실 참 굉장한 일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여기 온다고 버스 타려고 생각을 딱 내면 그때부터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법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3시간, 4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됩니다. 난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지 여기 인연이 있어서 오는 분들은 직연이 날 수 있도록 또 나야 된다고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직연이 뭐가 직연이죠? 지은거사님, 무엇을 직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견해. 부처님의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것을 믿고 결정하는 것이 직연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바로 부처님의 일체만법이 공성이라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확 믿고 딱 결정을 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직연이 난다고 합니다. 이걸 초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가장 전초전이 뭐냐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아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벌러 듣지 마시고 변한다 헛것이다를 정말로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어제도 그저께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연이 나야 되지 100년 설법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연이 손해입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아요? 직연이 나야 됩니다. 언제나 무의법에 앉아서 유의를 굴리세요. 또 유의를 굴리더라도 무의를 놓치지 말고 무의에 있으면서도 유의법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리사와 도중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리사가 또 절대성이라는 것이고 도중사가 상대성입니다. 이렇게 무의법은 셈이 없는 법, 유의법은 셈이 있는. 그러니까 유의는 상대성,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무의는 본래 그 신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법의 절대성에 앉아서 상대성을 모습을 굴리세요. 또 모습을 굴리더라도 본래의 그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말고 또 절대성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습 굴리는 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이 둘이 되는 겁니다. 무의법과 유의법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모습을 굴려. 지금 여러분 말도 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어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을 하고 이 몸뚱이를 빌려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 귀를 빌려서 듣고 있어요. 이것이 도중사와 가리사를 동시에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중사와 가리사가 둘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무위에 있으면서 유의법을 놓치지 않고 유의를 굴리더라도 무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뒤돌아 기이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예, 여기도 참 보면 재미있습니다. 부처, 제자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부처님 거울도 있고 제자의 거울도 있어요. 각각 모습을 굴려요. 지금 각각의 거울이 있습니다. 예, 거울을 성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부처님의 성품 또 제자의 성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성품이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비인 성품이라 둘이 아니라요. 부처님의 성품, 제자의 성품이 둘이 아니라 둘인 듯 하면서 하나이라 지금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부처님 거울 속에서 생을 울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우리 거울 속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결국 장군명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이거든요. 어쨌든지 우리도 중생이라는 것 떼내도록 노력합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3대5입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생하고 부처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지혜월 보살님이시죠. 정혜월, 정혜월 보살님. 정혜월 보살님, 부처하고 중생하고, 부처와 중생의 성품이 같은데, 네. 성품이 둘이 아닌데, 허공의 하나님, 둘이 아닌데, 부처하고 중생이 왜 다르게 굴려지는 겁니까? 부처는 부처 마음을 쓰고 중생은 중생 마음을. 그러니까 부처 마음과 중생 마음이 왜 다르냐 이 말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부처 마음하고 중생 마음이 하나라고 했는데 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냐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모습놀이를 하니까요, 중생은. 예, 네. 그렇습니다. 모습에 달라붙으면 네. 모습과 성품을 둘러보면 중생이고 네. 모습과 성품이 둘이 아니면 부처라요. 그래서 모습을 굴리는 거는 부처님이고 부처고 모습놀이 하면 중생이라요. 모습놀이라는 뜻 속에는 모습놀이라는 뜻 속에는 모습에 들러붙었다. 모습에 들어앉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정견을 세우는 겁니다.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이고 원장님 자기는 맨날 공부를 해도 그림의 떡이라는 거지. 그림의 떡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살님 왜 생각하십니까? 그림의 떡이 나쁩니까? 왜 그분은 그림의 떡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의 떡을 보고 시루떡인지 절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림을 보고. 그럼 그림을 자꾸 보면 다른 사람이 떡을 탁 줬어. 그럼 절편인지 시루떡인지 자기가 알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림도 안 본 사람은 떡을 줘도 뭔지를 몰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렇게 생긴 거는 시루떡이구나. 이렇게 생긴 거는 절편이구나.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아가면 그 밑에 글자가 있네. 떡집에 전화번호가 몇 번이요. 그쪽에다가 전화해서 주문을 해. 그래서 떡을 먹으면 되죠. 그죠? 안 그러면 주소 내비에 쳐가지고 가서 사 먹으면 되죠.
근데 그림도 못 본 사람은 떡 사 먹을 줄도 몰라. 떡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떡이 있는 줄도 몰라요. 모습 굴리기 하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공식 뭐 이렇게 도표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하네. 모습놀이가 어디에 달리냐는 거야. 아, 요거는 부처되는 거고 요건 중생적인 거거든요. 그래 우리 다 부처되고 싶잖아. 자,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지은거사님부터 우리 하나씩 말해볼까요? 모습 굴리는 거하고 모습놀이하고 한 가지씩 말해보시죠. 어떻게 틀린지 다루는 거죠. 진짜 가짜 그냥 되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걸 뭐냐면 자기 꼴리는 대로 해보라. 선원장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모습 공식까지만 하면 되겠죠. 모습 공식의 제일 처음에 뭡니까? 모습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모습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거든. 모습 굴리는 자체성이 없는 것을 알아. 이거는 모습 굴리기에는. 근데 모습 놀이에는 자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은거사님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모습 굴리기에는 지은거사님이라는 실제는 자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자체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체성이 있다. 또 여기는 모습은 그렇지.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거든. 변한다. 여기는 항상하다. 항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항상하다. 모습은 변하니까 헛것이다. 허망하다. 가짜다. 너무 가짜다. 헛것이다. 가짜다. 근데 이거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모습이 진짜다. 또 여기 머물 수 없다라고 생각해. 가짜고 변하기 때문에 이건 머물 수 없어. 근데 여기는 모습이 칵 머물러 버려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죠?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절대성, 상대성. 응?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과 이건 절대성이고 이건 좀 안 맞는데요. 진심이고 망심이고. 진심이고 망심. 망심이고 그것도 좀 그런데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공을 초월한다. 어디가? 모습 모습 꼴리기? 시간과 공간이 없다. 시공간이 없다. 요거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그죠? 모습에 걸러붙으니까. 또 생멸이 없다. 예. 이제 이러면 억수로 많아집니다. 그치?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 생멸이 없다. 여기는 뭐 생멸이 여기는 모습 굴리기는 생멸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근데 이건 생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 마지막으로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무슨 점을 찍나? 다 이제 충동을 해보십시오.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려. 모습 굴리도 해야 되니까. 시작과 끝이 없다. 예, 시공간에 시작과 끝이 들어가는.
이 시간이 있다 없다에 아마 생사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고 뭐 참당지어도 들어가고 늙고 젊은 것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갑니다. 이 시공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자, 마지막으로. 예? 무위법과 유의법과 무의법이 둘이 아닌데. 약간 이 모습 권력에는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다른 게 허공이 하나니 지설이가 하고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야? 요거는 상대성. 네, 상대성은 이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절대성이 있는 줄도 몰라. 모습 논리는. 그죠? 상대성이 진짜인 줄 알아. 근데 여기에는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다. 허공이 하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모습을 굴리는 건지 모습 놀이를 하는 건지 이걸 다 보면 압니다. 모습 놀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것만 요 부분만 확실히 알면 다른 것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리에 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거사님 변한다고 보시다 1년만 해보십시오. 그냥 관념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건가요? 생각으로라도? 직접 대입이 되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싸우면 돼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요. 많이 긁히시죠? 워낙 잘하시니까 그러신가 보다. 별로 안 긁으면 뭐 세상에. 포기를 해서. 포기를. 부인이 그냥 모습 굴리기 잘하시나 그러니까 지금 직장일도 보시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정말 화가 난다든지 무엇이 되게 욕심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어나는 마음도 이것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눈으로 보는 거, 귀로든. 그러니까 지금 난을 보고 있어요. 난이 참 예뻐요. 지금. 그죠? 난이 참 예뻐요. 이 난을 보면서 이것이 시들을 거 아닙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세월이 가. 그래서 그거를 이 난이 활짝 피어 있을 때 이것이 변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난이 활짝 피어 있으면 활짝 피어 있는 거기 쏙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 난이 막 영원토록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모습 중에서 내 몸뚱이요.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지금 나이가 한 60 정도 되셨습니까? 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내가 1살 먹을 때도 있고 10살 먹을 때도 있고 20살 먹을 때도 있었는데 내가 새신랑일 때도 있으셨는데 지금 할아버지 되셨죠? 거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열심히 자라고 있는 모양이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내가 육체가 화장터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거는 진짜 너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건 확실히 알죠. 그런데 그건 이제 실감이 안 와요. 그렇죠. 바로 이제 그게 관념적으로는 다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아는데 순간순간에 그게 늘 잊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잊어버리시고. 만약에 변한다는 걸 확실히 알면 자성이 없는 걸 알아버려요.
그냥 깨달음이 와요. 변한다는 걸 확실히 알면요. 근데 그게 확실하다는 게 참 네. 그게 어느 단계가 확실하다는 게 참 모호하게 자꾸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할 때 그걸 네. 확실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까 하는 게 참 의문이에요. 아직도 이해는 다 되면서도 감정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에 어, 부딪혔을 때. 경계에 부닥쳤을 때 네.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겁니다. 내가 많이 아프다든지 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든지 무슨 그런 경계에 탁 부닥치면 내 점수가 몇 점인가 딱 나오죠. 그죠? 근데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 점수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약에 변하는 걸 확실히 알면 머물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머물지 않는 걸. 그러면 머물 수 없으니까 자성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성이 없다는 것은 꼭 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변한다고 것이다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도 적고 내가 눈에 보이는데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스티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변한다고 것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좋은 수단 방편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변하게 됩니다. 진짜 변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내가 보림선은 진짜 잘 갔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청정고식 요거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9시까지 하겠습니다. 모습도 빛깔도 소리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특해. 이거는 하늘과 땅을 앞에서 있어. 성을 내려면 성을 내, 춤을 추려면 춤을 춰.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일체만법이 벌어져. 한 생각을 거두면 일체만법이 고요적적해. 이런 도리를 알았어.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꽃이 잠깐만요. 참 중요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썩내고 지금 미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 마음은 본래의 우리 그 절대성 자리, 청정. 여기서 청정하다는 거는 그 공하다는 뜻이에요. 해말서 공하다는 뜻은 청정하다는 뜻은 티끌 하나의 티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습도 빛깔도 소리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영특해. 영특하다는 말은 그 영지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김계숙 보살님을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지. 그냥 보지.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들릴 뿐이고. 그죠? 바로 그래서 알아. 말하는 걸 알고 듣는 걸 알고 보는 걸 알고 생각하는 걸 알고 요 아는 자리 요것이 영특한 겁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을 앞에 서 있어. 공덕경 보살님 어떻게 이게 하늘과 땅을 앞에 서 있죠? 공하니까. 모습이 없어서 시공간이 떨어진 자리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앞에 서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습이 없는 허공과 같은 자리라서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 그래서 하늘과 땅을 앞에 서 있어. 자, 성을 내려면 성을 내, 춤을 추려면 춤을 춰. 나다 하고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일체만법이 벌어져 버려. 또 한 생각을 나라는 생각을 싹 걷어버리면 일체만법이 고요적적해. 이런 도리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자, 지금 요것이 청정 본심을 설명하는 그 글귀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을 앞에서 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럽게 아는 자리. 그래서 성도 내고 춤도 추고 한 생각도 일으키고 또 한 생각도 걷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절대성 자리에서 꽃을 보면 꽃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너희는 고운 마음을 가져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꽃이 좋다 하면 그만 거기에 들어앉아. 딱 들어앉아서 거기서 딴 걸 또 생각해. 그러면 딴 생각이 벌어져. 꽃의 당처가 빈 줄을 몰라. 꽃의 당처가 비었는데 꽃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본래로 청정한 마음에서 와. 나는 청정을 해말숙이라고 새깁니다. 해말숙한 마음에서 와. 예. 참 여기 재밌는 얘기죠.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분별심을 내지 마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꽃이 좋다 하면 꽃이 색수할 때 색이 있어. 어떤 빛깔이 있어. 형상이 있어. 검은 수가 되죠. 딱 보면 꽃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벌써 좋다 나쁘다를 딱 하거든. 상을 딱 하거든. 그죠? 그래서 꽃을 보면 이거 꽃이구나. 좋다 했을 때 좋다에 들어앉지 말아야 되는데 좋다 하는 동시에 들어앉아버려. 그 전에 보는 동시에 들어앉아버려. 이것이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막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붙어버려요. 보는 동시에 다 일어나버려요. 이게 보는 동시에. 그러니까 저 꽃 되게 이쁘네. 저 색깔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네. 저 꽃 보니까 우리도 좀 하나 샀으면 좋겠네. 막 이래 막 고리를 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은 꽃이 좋다 하면 그만 거기에 들어앉아. 이거는 뭐 단순히 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것이 뭐 다른 말로 뭐 자녀랄지 돈이랄지 막 내가 굉장히 집착을 하는 그것이 달라붙으면 이 강도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막 내가 거기 달라붙었는지 안 달라붙었는지 생각도 안 나. 그 달라붙어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된다면 꽃 이거는 뭐 아주 그거죠. 양바이죠. 얘는. 그래서 딱 들어앉아서 거기서 딴 걸 또 생각해. 그러면 딴 생각이 벌어져.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이 비었다는 걸 몰라.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걸 몰라. 이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자성이 없다는 걸 몰라.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처가 빈 줄을 몰라 이 말을 했어. 자, 그 다음에요. 해말숙한 마음이요. 해말숙한 마음을 하나의 비밀이라 해도 좋고 성품이라 해도 좋고 소식이라 해도 좋아. 이건 이름을 못 붙여. 모든 것에는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못 붙여. 어째서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까? 찾으려고 해도 없어. 그러니 이름이 없어.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말로 없는 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있네.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보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 무엇입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찾아봐도 없어.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보는 것이 있어. 생각하는 놈이 있어. 애들이 등록금 달라 하면 등록금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그 무엇이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도는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것도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불교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찾아보세요. 네. 자, 여기 보고 듣고 생각하는 찾으려도 찾을 수 없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페이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있네? 라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보통 가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눈으로 보고 뭐 귀로 듣고 생각하는 이놈?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벌써 이 앞에서 이미 설명이 많이 돼서 왔어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벌써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있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몸뚱이가 이미 무정물이라는 것을 이미 다 얘기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놈이 있네 하는 이놈. 그 놈이 바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라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찾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았다면 변개입니다. 우선 여러분의 눈을 구경 못했죠? 예, 제 얼굴에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눈이 없어? 이렇게 보면 내 눈이 훤히 보이는데 그건 거울에 비친 하나의 환상이지 어찌 그것이 여러분의 눈이냐 말이에요. 글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길을 가지고 있어도 길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몰라. 결국 거울에 비친 것이 귀인가 보다 이럴 뿐이지. 사실은 거울에 비친 것이 여러분의 눈이나 여러분의 귀는 아니거든요. 예,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상향아 보살님, 우리는 거울에 비친 귀나 눈이나 얼굴을 보면 눈이 있고 귀 있고 하잖아요. 실제가 아니고 허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눈이 내를 못 봐. 실제로 내 귀를 못 본다고요. 내가 비친 거는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비친 거를 내 눈이나 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눈과 귀를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 자신들이 구경 못해. 여러분의 귀도 구경 못해. 여러분의 뒤통수니 허파니 멋이니 여러분들 구경 못해요. 내 눈과 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거울에 비친 것을 볼 수 있는데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있다고 할 수 없지. 그러면 눈과 귀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놈이 있어. 이놈이 있으니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는 감각이 없어. 이치적으로는 그러한데 이 몸이 감각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실감이 잘 안 옵니다. 눈으로 보아도 눈이 보는 거 아니라 눈에 비쳐. 눈에 비친 거 아는 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놈이 알거든. 귀로 들어. 귀가 들어도 듣는 줄을 몰라. 멍텅구려. 하나의 기관이여. 하나 귀에 들리는 거 아는 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놈이여.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있는 데 속한 것도 아니고 없는 데 속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 가죽 주머니 끌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설법 듣고 있지요? 슬기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슬기자리요? 슬기자리가 바로 방금 말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겠죠?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왜? 난 여자고 너는 남자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둘러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인 남자고 사람으로서인 여자예요.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하나 아니에요? 하나. 예, 사람은 하나입니다. 여자로서인 사람이고 남자로서인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 딱 두 개라. 사람으로서인 여자고 사람으로서인 남자라. 사람으로서인 남자와 사람으로서인 여자라는 것은 이해됩니다만 왜 사람이 남자와 여자 둘로 나타났습니까? 모두 다 씀이에요. 우리가 몸을 낳은 건 인연에 따라서 낳은 것이거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보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사람으로서인 남자, 사람으로서인 여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 또 여자로서인 사람, 남자로서인 사람, 이게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김계승 보살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거 뭐를 말을 하려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 이거지.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남자로서의 사람, 여자로서의 사람은 사람 한 가지를 헷갈려지. 네. 예. 사람으로서의 남자로 하나에서 파생된 거죠. 여자 남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사람을 절대성으로 보고, 예. 남자와 여자를 상대성으로 보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차별상으로는 남자와 여자지만 그 사람은 하나다. 절대성으로서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쭉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본래 공승으로서의 차별상을 낳은 거거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러면 이 절대성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나타난 모든 차별상, 상대성. 그렇게 되면 이 절대성도 공성이고 차별상도 공성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성과 차별상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지행거사님 이렇게 계셔. 바로 무엇을 보느냐? 빈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이 손은 바로 빈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모습이 있어. 차별상이 있어. 그런데 이게 그림자라. 이걸 승의자라고, 세속자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지금 세포해서 아주 해서 들어가면 이대로 공이에요. 그죠? 이대로 없어요. 사실은요.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이 색신 이대로 육신 상대성 이대로 절대성을 본다. 그대로 빈모습으로 본다. 굉장히 높은 그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몸 있는 그대로 빈모습으로 본다. 그래서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허공이 허공을 굴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습을 굴릴 수 있는 그것은 모습을 굴리는 놈하고 모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을 굴릴 수가 있어요. 모습을 굴리는 놈하고 모습이 둘이면 절대로 못 굴립니다. 사실은요.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둘이면 안 보여요.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같은 통속이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비유도 백봉 선생님께서 굉장히 즐겨 하시는 거고 독특한 비유입니다.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자로서의 사람, 여자로서의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비유라. 이 비유가. 그죠? 지행거사님은 남자고 여자하고 똑같이 사람 아닙니까?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 그죠? 저는 여자를 존경합니다. 여자를 존경. 이야, 요새 시대에 진짜 그거 가신 분이네. 그죠? 여자가 제일 큰 고객이에요. 예? 여자. 맞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선생님 그 법문 중에서 남녀 평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이제 막 남녀 평등이라고 막 피켓을 들고 여자들이 막 그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되게 그거를 무시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 여자들이 자기를 비하를 한다는 거야. 왜? 사람으로서 여잔데 자기가 사람인 줄을 모르고 여자로서의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평등을 저렇게 외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랬지 않았지. 왜냐하면 사회 풍속이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도 해야 된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옛날 분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한국의 남자 아닙니까?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잘라야 됩니다. 자, 입증하겠습니다.